안녕하세요. 다같이 낭독, 다낭과 함께하는 성우 서혜정입니다. 낭독, 사전적 의미는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것은 묵독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초의 독서는 낭독이었어요. 예전에는 책이 귀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독서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책값이 여자들 놀이개값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또 책값도 책값이지만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글을 아는 사람이 낭독을 해주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또 글을 아는 사람끼리 있을 때도 책이 귀하니까 한 권의 책으로 돌려가면서 한 사람씩 소리내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공동체 낭독으로 독서를 했었는데요. 산업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내 손 안에 책을 한 권씩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묵독으로 독서가 이어진 거죠. 지금은 독서하면 당연히 묵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묵독과 낭독에는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글을 눈으로만 읽었을 때보다 소리내어 낭독을 했을 때 뇌의 변화가 다르다고 해요. 눈으로 글을 봄과 동시에 낭독을 한 내용이 입 밖으로 나와서 또 동시에 귀로 들리기 때문에 낭독을 했을 때의 인지 능력이 묵독을 했을 때보다 20~30%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림 보이시죠? 가와시마 류타 교수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묵독을 했을 때보다 낭독을 했을 때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또 낭독은 뇌가 활성화돼서 기억장치에 오래 머물러서 인지 능력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몸으로도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머리가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낭독은 눈으로 글을 보고 목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고 귀로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내 몸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 한 인디언 부족은 할머니가 손주에게 인생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남길 때 서로 등을 맞대고 얘기한다고 해요. 할머니의 말씀이 손주의 뼛속에 새겨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네요. 사람의 목소리는 에너지여서 진동이 있고 파장이 있습니다. 또 책 속에는 작가의 엄선된 단어와 수려한 문장이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에 담긴 책 속 내용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뼈에 새겨져서 나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눈으로 묵독을 하는 경우 머리가 기억한 내용이 망각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잊혀지지만 몸속에 새겨진 내용은 그대로 나의 언어로 남습니다. 조음 기관이 발음을 기억하고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문장은 고스란히 몸속에 새겨지는 거죠. 이 점이 낭독과 묵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으로 보는 동시에 입을 통해서 낭독을 하고 또 동시에 귀로 들리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20~30% 정도 더 높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구를 하려고 해도 규칙이 있잖아요. 낭독에도 규칙이 있어요. 먼저 정확한 발음과 좋은 발성은 기본이고요.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의미가 전달이 될지 끊어 읽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문장을 낭독할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겠죠. 또 한 문장 안에서도 어떤 말을 강조하는지도 중요해요. 너 어디 가니? 라는 문장에서 너 어디 가니? 하고 어디를 강조하는 것과 너 어디 가니? 하고 가니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같은 말이어도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낭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pause, P-A-U-S-E, pause인데요. 쉼입니다.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쉼, 또 한 문장 안에서도 적절한 쉼이 있어요. 그렇게 한 문장을 낭독하고 쉼 없이 바로 다음 문장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낭독한 문장을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듣는 사람도 들었던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이 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거죠. 퍼즈는 호흡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 호흡이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낭독은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호흡으로 퍼즐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낭독을 하고요. 정확한 발음과 좋은 발성으로 자기만의 낭독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끊어읽기와 강조점도 잘 지키면서요. 누군가 낭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업할 때 강사분들을 잠깐 따라해 볼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호흡으로 자신만의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도 누가 낭독했느냐에 따라서 듣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낭독의 기본법을 먼저 익히고 나서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음과 발성이 좋아지고 끊어읽기, 강조점이 점점 정확해지면서 책 속에 있는 작가의 엄선된 단어와 수려한 문장이 몸속에 체화되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스피치 능력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낭독은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용을 익혀서 자연스럽게 책 속 문장이 나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호흡으로 낭독을 하면서 책 속의 글이 내 몸과 일체가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만의 낭독으로 개성 있는 스피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낭독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다낭 앱 속에는 다양한 문장이 있고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나와요. 또 체크도 해드리고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목소리가 어떤지 평가도 나오거든요. 다낭 앱을 통해서 꾸준히 낭독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스피치 능력도 향상시켜 보세요. 자, 그럼 다음 2강에서는 낭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2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